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간만에 코스프레를 하고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막상 이걸 입으니까 약간 후회가 됩니다. 왜냐, 이렇게 입고 그 요리하는 요리왕 비룡인가 하는 그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랑 똑같이 보일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오늘 굉장히 그 엄중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분석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전투적인 자세에서 시작하고자, 옆에 이 뒤쪽에 전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우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가 중요하니까 일단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화면 제 이 얼굴 창은 작게 하고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약간 좀 긴장을 풀어야 되니까 예비군처럼 이런 제끼고 제끼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게 안 줄어드냐? 그렇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추미애 씨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박주연이라고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 얼굴인데요. 보시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말을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불쌍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을 제가 띄워드리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고요.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오늘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인터뷰가 있으면 분석해 보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분석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글로 나타낸 게 아니라 이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말 실수를 하거나 또 말을 하다 보면 조심조심 해야지 하면서도 의도치 않게 본인의 본심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반의 본심이 이렇다 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퇴임한다. 그는 2020년 1월 검찰개혁의 과제를 안고 취임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잦은 충돌로 임기 내내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감찰권과 수사지휘권을 거듭 발동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를 추진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내상을 입었다. 여기서 내상이라고 고급스럽게 표현했지만 사실 개망신을 당했거든요. 추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에 초석을 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재임 기간 동안 윤 총장 찍어내기에만 집중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지난 21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추 장관을 만났다. 장관실 입구에는 지지자들이 보내온 화환이 가득했다. 일단 장관실, 일단 그 추미애 씨의 홈그라운드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추미애 씨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 편한 자세로 인터뷰에 응할 수 있었을 테고, 또 이게 자기 장관실이다 보니까 약간은 또 내가 낸데 하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법무부를 떠나는 소회가 어떻습니까? 추미애 씨가 답합니다. 이게 사실 이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질문인데 상당히 이제 좀 그냥 좀 논란이 되는 질문보다 일단 개인적인 감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네 기분이 어떠냐,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보죠. 취임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미 6개월가량 지난 느낌이었어요.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를 했고, 제가 약간 그 대구 사투리를 또 쓰기 때문에 그 추미애 씨 사투리를 약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엄마하고 추미애 씨하고 말투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엄마가 대구 분이신데 검찰 인사를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화두를 던졌는데 검찰의 저항과 반격이 굉장히 셌잖아요.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국민께서 공감해주고 계시다고 느껴 보람을 느낍니다. 진통 끝에 오늘 공수처도 설치됐고요. 다만 검찰개혁 완수를 제가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아쉽지요 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답변 이걸 지금 하고 있죠. 뭐 이게 대해서는 별다른 비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똥개도 자기 기분 좋다고 합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사의 표명 과정의 진실은 뭔가요? 자발적 사직이냐, 사실상 경질이냐 의구심이 일었는데요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일단 인사차 질문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돌직구를 던지지 않습니까? 야, 너 쫓겨난 거냐 아니면 네가 관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자는 답변을 합니다. 제가 그날 지난해 12월 16일에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재가서를 대통령께 드리면서 분명히 사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재가서, 이건 징계 처분에 대한 재가서만 서류를 갖다 드렸고, 여기서 분명히 사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냥 사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앞에 분명히라고 강조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논란이 많은데 내가 관둔다고 한 거야 라고 이제 이 추미애 씨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관두겠다고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관두겠다고 했으면 어떤 마음으로 관두겠다고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합니다. 왜냐?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여기저기서 딴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저희가 얼마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 인터뷰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추미애 씨한테 사직 권고를 한 게 노영민 씨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추미애한테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노영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도 얼마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만두게 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데 추미애 씨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자가 가만히 있으면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왜 사직을 결심했나요? 네가 관둔다고 했으니까. 근데 긴 설명이 필요해 우리는. 그래 인터뷰를 하지. 왜 사직을 결심했냐?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기 4시간 전만 해도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구라까지 마시고요. 구라까지 마시고 잘렸잖아. 근데 대기 사의를 표현했다고 하니까 왜 사직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답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한 것이죠. 윤석열 총장한테 기대를 했다는 건데요. 근데 말입니다. 본인이 먼저 장관이 먼저 관두겠다고 하면 검찰총장도 책임을 지고 같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추미애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행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윤석열 총장의 지금까지 행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 총장이 왜 먼저 사퇴를 하겠어요? 그러려면 진작에 냈지. 근데 본인이 사직을 본인이 관두겠다고 하면 윤석열 따라올 줄 알았다라는 거는 그냥 변명이고요.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린 거예요. 잘렸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포장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앉았는 거고. 기자가 다시 확인차 묻습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 윤 총장도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뭐 이런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추미애 씨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장관의 지휘와 징계심의 의결서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이 총장 자신과 총장 측근 또는 총장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의결서에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련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한 것이죠. 이것도 개소리고요. 왜냐하면 그 의결서에는 해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직 2개월 때리셨거든요. 근데 이건 이때 왜 관둡니까? 말같이 그것도 불복하겠다고 해서 불복했는데. 그러니까 이 앞선 얘기들은 뭐냐면 추미애 씨가 쫓겨났는데 내가 스스로 관두겠다고 했다라는 거에 대한 긴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보면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연결 안 되고 내용도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죠. 또 지금까지의 상황하고도 다르고요. 또 얘기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 기대가 빗나갔군요. 윤 총장은 안 가만뒀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 씨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대라고 표현했지만 윤 총장이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추미애 씨가 진짜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도 그렇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도 그렇고 한 개인이 그냥 밥벌이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공직입니다. 임명을 받은. 그러면 눈치나 예의 운운하면서 그 직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임명권자의 뜻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권자는 둘 다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관두라고 해야 관두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지가 뭔데 마치 그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넘겨짚어서 월권을 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임명하는 것도 인사권이지만 그 사람을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도 인사권이에요. 근데 추미애 씨는 지금까지 내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눈치 운운하는 거죠. 이거는 뭐다? 본인이 쫓겨난 거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 내용으로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다 끝이 안 나겠다 싶으니까 다른 주제로 돌립니다. 그럼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렇게 난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본인은 검찰개혁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 대해서 추미애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가 인권 보호 입장에서 수사 통제를 하라는 취지로 검찰 제도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인권 침해를 하고 있으니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다 넘긴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은 공수처만 보이겠지만 미국의 FBI 연방수사국,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처럼 우리도 수사기관을 범죄 유형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 안에 그 증권범죄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해체하셨어요? 이것도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배경 설명을 좀 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2020년 1월 추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충돌의 서막이었다. 추 장관은 인사권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겠다며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는데 윤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협의하는 그간 관행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해당 인사에서 조국 수사를 이끌던 한동훈 반부패부장, 청와대 울산사건 선거개입 수사를 총괄하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줄줄이 좌천됐다. 이거 쫓아낸 거죠. 자기 밑에 사람한테.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재청권자이고 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왜 이전 장관들과는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답했느냐? 종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대다수가 총장의 검사 선후배이다 보니까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고 인사잡음도 없었던 거예요. 검사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을 말할 이유도 없죠. 자기도 장관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하면서 조직의 편승에 득을 봐야 하니까요. 그런 익숙한 관행 속에 있다가 비검사 출신 장관인 제가 와서 밀실 인사 논의를 혁파한 거예요. 투명성을 위해 협의의 과정도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도록 공식화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미애 씨가. 그럼 앞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입니까? 아니거든요. 심지어 변호사도 아니세요. 그 양반은. 그 양반하고 인사는 누가 어떻게 논의했대요? 이것도 사실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냥 지가 짜증내고 지 말 잘 듣는 심재철이니 이성윤이니 이런 애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개소리 하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 기자분이 초장부터 조근조근 아주 그냥 불편한 질문을 막 던집니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였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추미애 씨가 뭐라고 답변하냐. 가짜뉴스인 건 잘 아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이 부분부터가 싸가지가 바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가짜뉴스입니까 이게? 그 인사가 있고 나서 고위직 다 쳐내고 나서 정권 관련 수사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울산시 선거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가짜뉴스인 건 잘 알죠? 라고 던져요. 그거 가짜뉴스야 라는 건데, 가짜뉴스라는 말이요 마치 종북 또는 뭐 저 새끼 빨갱이야 이런 것처럼 아주 편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뒤에 보죠. 그 당시 인사를 할 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사팀은 유지하라는 인사 원칙을 밝혔고 그 원칙대로 했어요. 아니 위에서 지휘하는 사람들 박찬호, 한동훈 다 잘랐잖아 지금. 근데 이랬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이미 끝나서 기소된 상황이었고 공판 유지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울산 사건도 곧 기소가 됐어요. 다 된 거 아니거든요. 유재수 감찰모아 사건도 끝났을 때고요. 벌써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는 수사 끝날 때까지 수사팀을 유지하라고 했다는데 뒤에 문장에는 수사가 다 끝난 것 같아서 다 쳐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당시 울산 사건의 경우 울산시청, 울산지방경찰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현 정권은 겨눌 때였는데 부장을 제주로 보냈어요. 수사에 있어서 간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추미애가 뭐라고 하냐, 간부가 아니라 수사검사가 중요하죠. 간부급 인사는 인사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모든 검사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은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라고 말을 돌립니다. 그 다음 수 장관은 이제 그 검찰 조직 내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회처럼 군림하면서 주목받는 사건을 독식하고 그것을 통해 명성을 얻으면서 꽃보직을 계속 누려오는 특수통 출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했다. 이거는 사실 답변이 아마 이 안에 섞어서 얘기했을 텐데 이거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저열한 모함이죠. 그 특수통이나 윤석열 사단을 그러면 그 말 맞다나 2018년도에 대거 총장이나 이제 주요 보직에 올려둔 게 누굽니까? 문재인 청와대입니다. 그때 당 대표는 추미애 씨였고요. 민주당 대표는, 여당 대표는. 뭐 쥐들이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뭐라고 씨부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답변이 이어집니다. 특수부의 고객은 기업 오너를 포함해서 경제사범 등 호화로워요. 정관 예우 특혜를 통해서 퇴임 후에도 돈 많은 고객을 상대하고 몰래 변론하면서 큰 돈을 벌죠. 그래서 조직 내의 정의를 찾기 위해 이른바 사직화되어 있는 윤사단을 깨는 인사들을 단행했던 겁니다. 본인이 인정하네요. 윤석열 총장 사단을 깼다고. 특수통 출신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우수거 여성검사 발탁 등의 주안점을 뒀죠. 그래서 이 문정을 올리셨어요. 이런 병신도 진짜.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특수부의 고객은 기업 오너를 포함한 경제사범 등. 이게 잡혀오는 범인들을 고객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권력 있고 돈 많은 어떤 범인들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특수부 검사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함정을 팝니다. 뭐 친구 통해서 돈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여자를 붙여보기도 하고 오만식으로 약점 잡으려고 함정을 파대서 특수부 애들은 사실 그렇게 출세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이걸 마치 무슨 당연히 특권 누리는 것처럼 마치 그 전두환의 신군부 애들이 귀족 장교 생활 하듯이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 추미애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삐뚤어진 편견, 어떤 그 인지 부족 아니고 뭐냐, 뭐야 그 있었는데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진짜. 아무튼 확증 편향, 그치? 확증 편향. 그 확증 편향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어쨌거나.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검사의 전문성도 중요하지 않나요? 특수부가 하는 수사라면 전문성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뭐라고 하냐? 양자의 조화가 중요하죠.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송수사단이었던 김안무개 부장검사가 2016년에 사건 관계인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데서 보듯이 조직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요. 그러니 전문 검사 제도와 함께 이들 조직의 카르텔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죠.
개개인의 윤리도 중요하고 정관 예우, 특혜 금지 등을 강화한 법률도 빨리 시행돼야 돼요. 한편으로 조직 내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렴한 검사는 발탁해서 전문성을 살리도록 해줘야 하고,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누가 청렴한지 누가 돈 받아먹는지 장관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거 하라고 검찰 대검찰청이나 검찰 법무부 내에 그 감찰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찰실에 안 걸리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 네가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뭘 한다고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이러니까 니들은 카르텔 안에 있는 애들이라고 싸잡아서 매도해가지고 다 쳐냅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울산 사건의 경우에는 13명이 기소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가 개점 휴업 상태예요. 작년 4월 총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4명에 대한 공범 수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해요.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뭐라고 하냐. 한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제가 기소하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요. 씨발, 그럼 한동훈은 기소하라고 왜 그리 지랄 하셨는데요 도대체.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욕은 못하겠고, 해당 인사를 통해서 이른바 추라인을 만들었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추라인이 있으면 윤 총장 징계권과 관련해서 전국의 검사들이 연판장에 서명할 때 적어도 검찰 내부에서 토론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추라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 니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병신들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인정 못 받는 것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른바 추라인으로 언급된, 언론에 자주 언급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어떤가요? 라고. 추미애 씨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제가 법무부에 왔을 때 검찰국장이시다가 일주일 만에 나가신 분이에요. 교감은커녕 업무를 같이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이런 구분은 가능하죠. 검찰개혁의 취지를 이해하는 검사와 취지에 반발하는 검사가 있을 때 핵심 보직에 누구를 앉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추라인이라고 하면 검사들이 웃을 거예요. 정무직 장관의 생명은 짧고 검찰 조직은 영원한데 뭐하러 장관 라인이라고 라벨을 붙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2015년 이전에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사이트에도 가입을 하신 대한민국의 검사 2명 중에 1명, 그게 바로 이분입니다. 아무튼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와 합동감찰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뭐라고 답변해요? 아직 감찰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국감 시기에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하셨으니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엄정하게 보실 것 같아요.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왔다. 뭐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거 이때 무혐의 처분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라임 자산운용 로비 사건, 윤 총장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 등 6건이다. 이전까지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건이 헌정사상 유일한 일이었다. 근데 그게 한 건이었는데,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근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추미애 혼자서 6개를 지휘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일어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에 윤 총장이 지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안 나왔어요.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여전히 검언유착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기자가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증거가 없는데 가담했다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약간 유도질문 같은 건데, 여기에 추미애 씨 뭐라고 답변하냐? 가담했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변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한동훈이 너무 미우니까. 자기 뒷담화 깠거든요. 증거도 없는데 가담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해서죠. 수사에 협조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가담을 안 했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계속 갑니다. 라임 사건의 김봉현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현직 특수통 검사 4명이 지금 모두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이 압수된 후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줌으로써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후배들에게 몸소 가르쳐 줬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재명 씨도 썼던 방법인데요. 게다가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줬다는 게 아니라 원래 유심칩만 압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영장에는 휴대폰 압수 영장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유심칩만 압수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유심칩을 뽑아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압수하라고 영장 2번 쳤다가 그거 다 반려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자가 묻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사건들이 진척이 없다면 수사지휘권의 정당성도 훼손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합니다. 법무부가 11월쯤 사무감사를 해보니 실제로 제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들에서 수사 진척이 없었어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특히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 일선 검사들이 감히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윤 총장 장모 사건 중 하나는 기소됐어요. 라임 사건에선 윤갑근 전 고검장이 기소됐고요. 그러니 이건 수사지휘의 정당성이 있는 거죠 라고 답합니다. 이거 그야말로 끼워 맞추기죠. 어거지 사건들에 대해서 지휘를 했는데 어차피 기소될 거는 기소됐고, 그럼 나머지 기소 안 된 이제 4건에 대해서는 그럼 책임지실 거냐고요.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거는 예의가 아니니까 이 내용을 차분하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는 2번이나 법원으로부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받았습니다.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하시기를, 이 말을 짚으며 첫 번째 직무배제 효력정지에 대한 윤 총장의 쪽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자체는 존중해요. 그러나 정직 2개월에 대한 효력정지에 대해 절차적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건 대단히 유감이에요. 깊이 당한 사람이 의사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라고 했지만, 어차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운영이 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님이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골라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라고 아가리 털지 마시고, 만약에 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항소는 또 안 하셨잖아. 시발. 기자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핵심 징계 사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지도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유도 제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윤 총장을 징계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뭐냐? 후회 안 하냐? 이거죠. 추미애 씨가 답변합니다. 총장 징계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 요구에 따른 장관의 책무예요. 국회에서도 요구했고 감찰에 따른 진상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에 그것을 회피할 수 없어요. 저의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라고 아우씨 진짜 내가 이거 상대가 여성이라서 쌍욕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직권남용도 남용 충분히 하셨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도 충분히 하신 양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직무유기 운운하면서 내 혼자 결정해서 윤석열을 징계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구하고 해서 내가 징계한 거지, 내 뜻은 아니다는 식으로 지금 발 뺄 때예요 이게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다 떨어지게 해놓고서는 하여튼 뭐 이런 진짜 아우씨 개같은 진짜. 하여튼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국정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윤 총장이 검찰개혁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리고 실천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추미애 씨 뭐라고 하냐. 검찰개혁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처리를 인권부에 배당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방해했어요. 라고 답변합니다. 대법원에서조차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재심 청구 사유도 안 되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인권부에 배당했으면 됐지. 이게 검찰개혁하고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처리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빡치냐면요. 이런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제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갔다는 게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윤 총장만 축출하면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는 식의 접근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뭐라고 답변하냐. 윤 총장 축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윤 총장 하나 사직한다고 뿌리 깊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일거에 해소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인사가 중요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도 제 인사 원칙을 말씀드리고 인사의 영속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드렸어요. 물론 박범계는 속으로 미친년 지랄하고 앉았네라고 답변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예 웃었겠지만. 왜냐면 그딴 식으로 똑같이 하면 박범계도 모가지는 금방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지 아들내미 건드리고 지 말 안 듣고 이러니까 그냥 들이받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아줌마는 노무현 대통령도 지 기분 나쁘다고 탄핵시킨 양반이고 그렇게 지 성질대로 부리다가 지금 자기가 속한 모든 조직을 다 엉망진창으로 끌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참다 못해서 청와대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양반은. 근데 이제 와서 뭘 잘했다고 지금. 에? 그럼 윤석열 축출한 거 말고 이 양반이 1년 내내 뭘 했습니까 도대체. 뭘 했냐고요. 본인이 한 행동을 지금 돌이켜보고 하시든가. 그래서 기자도 저와 같은 어떤 그 고민을 느꼈겠죠. 분노를.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추윤 갈등으로, 여기서 추윤 갈등이라는 건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검찰개혁의 명분과 순수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추윤 갈등이라는 것은 검찰개혁에 바라는 반개혁 프레임이에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온 가족을 탈탈 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보면서 이 포인트에서도 벌써 조국은 불쌍하다라는 마인드가 들어가 있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벌써 동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후임 장관으로 누가 갈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다고 해요. 저도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랬으면 편하게 살았겠죠. 아니요. 그냥 잊혀졌을걸요 그대로. 그럼에도 이 길을 온 것은 검찰개혁이 그만큼 어렵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응원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패하셨죠. 게다가 원래 추미애 씨 법무부 장관 자리 가고 싶다고 하신 거 아니었잖아요.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자리 달라고 했잖아. 정세균 다음으로 국무총리 하고 아니지 저기 누구냐 저기 이낙연 다음으로 국무총리 하고 싶었잖아. 근데 꿈도 꾸지 말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 오신 거 아닙니까? 왜 그 없는 말이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그거를 갖다가. 어디 미친놈이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아니 할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없는 얘기 지어내겠냐고. 다 네 측근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측근한테서 듣고 또 청와대 그에 들어가고 청와대 애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뭐 추미애가 국무총리 달랜단다.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이제 말들이 나온 거라고요. 뭐 정신을 좀 일단 그 니 밑에 애들부터 그 아가리 관리 좀 잘 시키세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시든가. 어쨌든 간에 추윤 갈등 탓에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실제로 추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기자가. 아니 돌직구죠 이것도. 여기에 또 다시 추미애 씨가 뭐라고 하냐. 그것도 나쁜 프레임이고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면 1년 내내 추윤 갈등 프레임을 씌웠는데 왜 이전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을까요? 다만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니 대통령이 해임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면서 불편감이 반영됐을 수 있었다고 봐요. 또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도 속 시원한 결론이 안 난 상태니까 실망감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개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추미애 씨가 말은 뭐냐면 추미애 씨는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윤석열을 왜 빨리 안 쫓아내느냐에 대한 불만으로 윤석열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도대체. 아니 상식을 몰라? 어?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윤 총장이 강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을 했습니다. 추 장관의 1등 공신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점점 이제 승질을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추미애 씨가 뭐라고 하냐. 언론의 공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윤 총장이 강아지 산책시키고 1년 전에 순대국밥 먹는 사진 등을 미담으로 포장해서 연일 윤 총장을 띄워줬잖아요. 그 정도 관심으로 윤 총장의 장모나 부인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수사 속도도 붙을 텐데요. 라고 굉장히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추미애라는 인간의 본성이죠. 가장 최근에 윤석열 관련 기사들 이거 다 질투심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질투심을 느꼈겠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얼마나 쌍욕을 했겠습니까? 질투 나는 거지 그냥. 윤석열이 미운 게 아니라 지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 나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언론에 서운함이 많으시군요 라고. 그랬더니 추미애가 뭐라고 하냐. 진실은 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너무 편먹어요. 법조 기자실이 서초동에 있잖아요. 거기서 대검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 취재 없이 일방적으로 쓰다 보니 법무부 대변인실은 1년 내내 오보 대응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서초동에 검찰만 있습니까? 법원도 서초동에 있어요.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전부 다 서초동에 있고. 그러면 법무부도 서초동으로 오시든가. 씨발 뭐 개 족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도대체가. 지들이 잘하면 언론이 잘 써주지. 아우 열받아. 욕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아우 열받네요 진짜 이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좀 길게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법조 기자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보나요? 라고.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진실에 있어 편이 없어야 한다는 건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실인지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추미애 입에서 나오면 전부 다 진실입니까? 그럼 씨발 아들내미 군복무나 똑바로 시키시든가. 추미애 씨가 답변합니다. 그런데 법조 기자단을 만들어서 기자단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기자단이 아닌 언론사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니고 이건 뭔 개소. 아니 어느 부처나 기자단이 있습니다. 일종의 독과점을 누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공정하지 않으면 남의 공정을 요구할 수 없어요. 기자들 스스로 이를 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 공정하지 않으면 남의 공정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게 사실 정답이죠. 추미애 씨는 자기 아들내미나 딸 본인 스스로의 문제에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인사나 윤석열 씨한테도 공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같은 감정적 대응 발언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기자들을 스스로 깨야 된다고 자꾸 기자 욕을 하시는데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줌마 네가 자초했잖아 라고 지금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 쓰시네라고 한 게 네 입에서 내게 기자들이 만들어 썼어요?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미애가 뭐라고 하냐. 그러게요. 제가 좀 뜨겁게 살죠. 정의를 위해서라면 미움받을 용기가 좀 있죠. 점수 따고 편하게만 지내기에는 제 직업이 험난하거든요. 라고. 무슨 오뎅 파는 아줌마도 아니고. 눈치는 있는 거죠. 야 기자가 좀 삐딱하게 나오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내 기사 촉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좀 한번 둘러대 줄까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어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약간 이제 기자가 추미애 씨의 어떤 그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뭐라고 하냐? 대통령님은 추미애 씨가 답변합니다. 대통령님은 당신이 믿는 장관을 나몰하실지언정 칼을 쥔 사람이 정의를 내세우면서 너무 잔인해지면 안 된다. 즉 검찰의 수사 기소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뭔 어디 주무시다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거든요. 이 얘기 안 하셨고요. 네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표현한 의중은 뭘까요?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 답변을 합니다. 정치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명이죠. 검찰총장은 범죄수사와 관련한 검사 사무를 위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취지에 어긋나게 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엄명을 부드럽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달리 해석하면 안 되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추미애 씨가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추미애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바 없습니다. 그 말이 정치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검찰총장 관두고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나의 검찰총장이라는 걸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거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정치하려면 나가서 해라. 그러니까 추미애 씨 머릿속에는 정치인 윤석열, 자기 라이벌 윤석열이라고 이게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약간 정신병입니다. 더 가볼게요. 기자가 다시 정정을 해줍니다.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검찰총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도대체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장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추미애 씨가 뭐라고 답변했냐? 정치 안 할 사람이 국립묘지 참배하고 이런저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다 맥락이 다 있는데 무슨. 이때 기자가 이제 부연 설명을 달죠. 검찰총장은 매 신년 초 국립묘지를 참배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도 사실은 인터뷰를 하긴 합니다만 추미애 씨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지금 이렇게 약간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자꾸 기자 욕하고 지 편 안 들어준다 그러고 자꾸 헛소리만 해대니까. 그래서 추미애 씨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밑에 기자가 편 들어주는 거예요. 윤석열 편을. 검찰총장은 매년 초에 국립묘지 참배하는데요? 라고. 그러니까 맥락 운운하는데 이건 추미애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거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가 미우니까 이런 것 뿐이에요.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작살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추미애 씨가 2020년을 말아먹은 겁니다. 2019년은 조국이 말아먹고 2020년은 추미애가 말아먹었어요. 2018년 누가 말아먹었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말아먹었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는 그만하자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질문을 돌립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오점이 됐다. 추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최근에 박상기 장관 재임 시기에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위법성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가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추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보복 수사라며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는 수사 처분이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법무부의 행정 처분이기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에 대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근데 사실 판례 운운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위법 행위를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례 운운하는 거는요. 이게 수사 사건이 돼가지고 이게 범죄 의심을 받아서
그 형법에 수사를 받게 돼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격렬한 토론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자기들 말이 맞다고 해준 비슷한 사례도 있다라고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도 받아야 되고 기소도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위법한 행위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까지 받았지. 위법하지 않았으면 재판을 왜 했겠습니까? 이 판례도 이거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의 판례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이런 배경을 깔고 물어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왜 법무부의 조치가 늦었냐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라고. 왜 방역 늦게 하셨냐? 라고. 왜 신경 안 쓰셨냐라고. 추미애 씨가 답변합니다. 교정당국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침에 따라 처음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 및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왔어요. 다만 서울 동부구치소는 밀집, 밀접, 밀폐 3밀 시설인데다가 입감과 출감이 빈번한 곳이에요.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데, 입감 시에 14일간 격리 수용을 철저히 했음에도 무증상 감염자도 있어서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첫 사과 창구도 그랬고 페이스북 소통이 잦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이런 정도는 국민께 말씀드려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페이스북은 본인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육사 시인의 절정 등 시 인용을 통한 심경 표현이 많던데요. 평소 시를 많이 읽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시를 읽기도 하지만 제 시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어제도 꽁꽁한 한강 위에 눈이 하얗게 쌓여있고 교각 주변으로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문득 시상이 떠올랐지요. 초딩이냐? 아유 씨발 진짜 기도 안 차네 진짜. 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별 거지 같은 게 진짜 공무원이라고. 씨.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저 같은 속마음을 감추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요즘은 뭘 읽으시나요? 라고. 요즘 뭐 읽길래 그렇게. 요즘 뭐 읽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를 읽었어요. 외롭기도 해서 스스로 위안 좀 받으려고요. 라고. 외로우시겠지. 어? 이제 문바들도 당신 정체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외롭군요. 라고.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뭐라고 하냐. 탈탈 털린 분의 후임으로 왔으니 시작부터 외로웠죠. 가까이 와줄 사람도 없고 시끄러우면 갈등이라고 하면서 멀리 하려 하고 임기 내내 쏟아지는 화살을 갑옷도 없이 온몸으로 막아야 했어요.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 덕분에 다른 장관들이 편했다고 할까요?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 가장 힘들고 외로웠나요? 라고.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답변을 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외롭고 떠나도 외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검찰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검찰개혁의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죠. 요즘도 제게 꽃바구니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바구니 하나하나에 검찰개혁을 씩씩하게 해내라는 이름 없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로워도 결코 외롭다고만 할 수 없는 자리가 됐죠. 여기서 느낄 수 있죠. 그 꽃바구니 함부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한테 보내면 그게 독이 돼요. 하지만 저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내는 꽃바구니 같은 저런 어떤 의사표시가 어떤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꽃바구니를 보내라, 돈을 보내라 라고 이제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를 까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구독, 좋아요나 뭐 이런 거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구독을 했으면, 여러분이 구독을 하셨으면 여러분 친구도 있을 거고 자녀 또는 부모 또는 뭐 가족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아니면 하다 못해. 여러분 혼자 산다. 여러분 독신 가정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마트나 하이마트로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을 검색한 다음에 그걸 구독을 누르세요. 그냥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추윤 동반 사태를 건의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섭섭함도 있겠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2016년 촛불 때도 그랬죠. 촛불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때 국회에서는 거국 내각이라는 타협안이 나왔어요. 광장보다 국회가 이 시대를 어떻게 매듭해야 하는지를 더 절박했거나 뒤처졌던 거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도가 아닌 검찰이 개혁 그 자체에 이미 드러났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광장에 다시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건 네 망상이고요. 본인 생각대로 1년 동안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생각이라는 걸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밥만 드시면 될 걸 왜 생각을 하세요? 주변 사람이 그냥 추천해 주는 거 시켜주면 그거 그냥 드세요. 그냥 된장찌개, 오늘은 된장찌개 드시죠. 오늘 청국장 드시죠. 그러면 그거 드시고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시면 되잖아. 왜 그 같지도 않은 머리로 생각이라는 걸 하시냐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까? 모든 게 다 후회겠지.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 후회라기보다는 코로나로 민생이 힘들잖아요. 근데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꾸 추윤 갈등이라고 하고 총장 찍어내기라고 하니까 민생도 어려운데 왜 자꾸 싸우냐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뼈를 갈아서 쏟아부는 열정으로 일했지만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건 굉장히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라고. 예,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진보 쪽 분들께서. 근데 그 운동장을 다시 기울이시는 것도 본인들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보수는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이 운동장을 기울여 놓은 줄 아십니까? 다 북한이 쳐들어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로 해놓고 싶으시면 니들이 힘을 얻어서 운동장을 기울여 보세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니들이 북한을 한번 쳐들어가 보든가. 진짜 툭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이 개 같은 것들이 진짜. 그놈의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하자고. 그 전에 여울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 굉장히 약간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진보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을 한 2번은 더 해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다 봐주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게 뭡니까 도대체. 진보 쪽 사람들은 마음껏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다니고 아무 벌도 안 받고 걔들은 국가 예산 타다가 마음껏 자기 배 채우고 그 자기 재산 불려도 아무도 책임을 안 묻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보가 보수만큼 많이 재산을 끌어모아야 운동장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여기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겁니까? 그냥 보수고 진보고 간에 범죄자들은 싸그리 몰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세상을?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법무부를 떠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가요? 라고. 추미애 씨가 답변합니다. 힐링되는 시간을 갖고 시상도 떠올리고 그걸 메모할 시간도 갖고 싶어요. 라고. 정신이 거의 나간 거죠.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기자가 후일담을 적습니다. 추 장관에게 내년 대권에 도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추미애 씨가 일단 여유를 많이 가져야 한다. 저에 대한 위로 보듬어 줄 시간이 필요하다면 말을 아꼈다. 씨발 생각이 있는 분. 그러니까 대통령 대권 도전할 생각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1995년 정계에 입문했으니
추 장관은 어느덧 정치 인생 27년째를 맡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과 함께 5선 의원을 지낸 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의 시간은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될까? 오후 2시에 시작한 인터뷰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서자 밤하늘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추미애 씨의 앞날을 비춰주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마지막도. 제가 너무 열을 낸 관계로 1분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